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문장제 문제를 알아보고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장제 문제를 풀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문제를 읽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난 시간에 덧셈 문제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문제를 읽고 상상하고 이해하는 그런 습관들을 길러야 하고요. 두 번째는 문제 해결에 적합하게 수학적으로 식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잘 읽고 이해했다면 그것을 수학적인 계산식으로 덧셈 또는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수학식으로 바꾸어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세운 식을 오류 없이 계산할 수 있어야 해요. 식을 잘 세웠다면 계산을 잘해서 정확한 답을 만들어야겠죠.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오늘 문장제 문제 뺄셈 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먼저 문장제 문제를 이해해 보려고 해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네,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상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문장제 문제의 이미지를 한번 같이 상상해 볼까요? 다음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냉장고에 케이크 4조각 있었습니다. 어제 배고파서 케이크를 2조각 먹었습니다. 케이크는 몇 조각 남았나요? 이러한 문장제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머릿속으로 같이 상상해 볼까요? 먼저 냉장고에 케이크 4조각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아,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케이크, 조각 케이크 4조각이 있어. 근데 어저께 내가 그 4개 중에 2개를 먹었어. 그러면 몇 개가 남았나요? 우리 친구들 머릿속으로 상상이 가나요? 자, 이런 모습이 나왔을 것 같아요. 자, 조각 케이크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요. 이 4개 중에서 어제 배고파서 몇 조각을 먹었다고 했죠? 1조각, 2조각. 자, 그럼 케이크가 지금 화면에 몇 조각이 남아있죠? 네, 하나, 둘. 처음엔 4조각이었는데 지금 배고파서 2조각을 먹다 보니까 남은 케이크는 2조각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뺄셈을 같이 이해하고 또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우리 집 냉장고에는 배가 5개가 있습니다. 손님이 오셔서 2개를 깎아드렸다면 남은 배는 몇 개가 되나요? 자, 우리 집 냉장고를 다시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볼게요. 우리 배가 몇 개 있다고 했죠? 네, 5개 있다고 하네요. 머릿속에 냉장고에 배가 5개 있었어. 그런데 손님이 오셨어요. 친한 손님이 오셔서 2개를 그 중에 깎아드렸다면 남은 배는 몇 개가 되나요? 같이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 우리 집 냉장고에 배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손님이 오셔서 몇 개를 깎아드렸죠? 하나를 깎아드렸고 그 다음에 2개를 깎아드렸더니 우리 집의 냉장고에 남은 배는 모두 몇 개가 남았죠? 처음엔 5개였지만 지금은 하나, 둘, 3개가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읽고서 이미지로 상상을 해서 계산을 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두 번째로 문장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 속에서 중요한 단어에 밑줄이나 우리 동그라미를 해보는 연습을 했었죠.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뻥튀기를 8개를 어머니가 사주셨대요. 뻥튀기 8개? 뭔가 중요한 것 같아. 그쵸? 뻥튀기 8개를 어머니가 사주셨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들어간 거는 중요한 단어예요. 자, 우리 친구들 잘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동생이 몇 개를 먹었다고 했죠? 동생이 4개를 먹었대요. 4개를 먹었구나. 이 숫자 4개가 있으니까 한번 동그라미 쳐보고. 그럼 뻥튀기 8개에서 4개를 먹었는데 이게 덧셈인지 뺄셈인지 헷갈리네요. 그쵸? 그럼 이제 뒷부분을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먹을 수 있는 남은 뻥튀기는 몇 개입니까? 남은 뻥튀기를 구하라네요. 처음에 뻥튀기가 8개 있었죠.
처음에 뻥튀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동생이 몇 개 먹었대요? 4개 먹었대요. 하나, 둘, 셋, 4개를 먹었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내가 먹을 수 있는 남은 뻥튀기는 모두 몇 개죠? 하나, 둘, 셋, 4개가 되네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문제를 이미지까지 같이 더해서 생각하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미지로 상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풀어볼게요. 우성현이는 이제 편지지 5장을 사서 이제 2장을 썼대요. 근데 남은 편지지는 모두 몇 장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장제 문제도 우리 친구들이 중요한 부분에 먼저 동그라미를 쳐보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자, 우성현이 이제 편지지를 처음에 5장을 샀대요. 5장을 샀구나. 그럼 5장이 내가 갖고 있겠죠, 우성현이. 우성현이 5장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몇 장을 썼어요? 친구한테 편지를 쓰느라? 네, 2장을 썼대요. 그럼 2장을 썼기 때문에 여기 2장에다도 동그라미를 쳐봅니다. 그럼 남은 편지지는 모두 몇 장이냐 물어봤으니까 5장에서 2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2장을 썼으니까 쓰면 이제 없어지겠죠. 그러면 뺄셈이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다시 한번 생성해 볼게요. 이미지로. 처음에 성현이가 편지지가 5장을 샀어요. 하나, 둘, 셋, 넷, 5장을 샀는데 그 중에 편지를 2장을 썼대요. 2장. 편지지 2장을. 하나, 2장을 썼어요. 그러면 우성현이 남은 편지지는 몇 개일까요? 하나, 둘, 3개가 되네요. 맞나요? 네, 이렇게 뺄셈을 활용해서 이미지까지 동그라미도 치고 이미지까지 상상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글로 돼 있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우리 친구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수학식으로 세우기 위해서 문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문제인지 파악하고 계산식을 써야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다음과 같은 문제를 보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 옷장에 9개의 넥타이가 있었대요. 옷장에 9개의 넥타이를 상상합시다. 그 중에 오늘 1개를 메고 출근하셨다면 9개 중에서 1개를 메고 출근하셨대요. 그럼 이제 옷장에 남아있는 넥타이는 몇 개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네요. 자, 옷장에 남아있는 넥타이 개수를 찾아야죠. 처음에 옷장에는 9개가 있었지만 1개를 메고 출근하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1개가 부족한 넥타이가 옷장에 있을 것 같아요. 자, 남아있는 넥타이를 찾아야 되는데 아버지 옷장에 처음에 9개가 있었죠. 그 중에 오늘 넥타이 1개를 메고 출근하셨기 때문에 옷장에는 이제 넥타이 1개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럼 덧셈일까요? 뺄셈일까요? 네, 뺄셈이겠죠. 네, 처음에 옷장에 9개의 넥타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넥타이를 사용하고 가져갔기 때문에 옷장에는 하나가 이제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9 빼기 1은 8 이렇게 수학식으로 세워서 우리 친구들이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그 이미지를 상상을 해야 우리 문제가 좀 더 쉽게 풀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식을 잘 세웠다면 이제 오류 없이 이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오류 없이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풀기 전에 식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푼 후에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습관을 많이 길러보세요. 자, 다음 문제를 읽고 한번 오류 없이 계산해 봅시다. 미다리는 피자 2조각을 먹었고, 미다리가 피자 2조각을 먹었구나. 맛있겠네요. 그쵸? 언니는 피자를 4조각이나 먹었대요. 언니가 많이 먹었네, 뭔가. 그쵸? 언니는 미다리보다 피자를 몇 조각 더 먹었습니까? 언니가 얼마나 더 먹었는지, 미다리보다 얼마나 먹었는지 이 조각을 세어보라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언니는 처음에 몇 조각 먹었죠? 언니는 4조각을 먹었어요. 그리고 미다리는 2조각을 먹었네요. 그럼 언니가 더 먹은 걸 찾아야 하기 때문에 미다리의 조각을 빼주면 우리가 언니가 더 몇 조각을 먹은지 알 수 있겠죠. 이게 덧셈인지 뺄셈인지 우리 친구들이 이미지를 꼭 상상을 해보고 생각을 하면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가 먹은 4조각과 미다리가 먹은 2조각을 빼주면 언니가 더 얼마나 먹었는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식으로 4 빼기 2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친구들이 오류 없이 계산하기 위해서 뭐 그림을 그려도 되고요. 손가락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 친구들이 편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선생님은 그림을 그려서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해요. 자, 언니 4조각 하나, 둘, 셋, 4조각을 언니가 피자를 먹었어요. 그리고 미다리는 2조각을 먹었대요. 그러면 2조각의 그림을 그리고 자, 그런데 이제 언니가 미다리보다 얼마나 더 먹었는지 세야 되기 때문에 자, 한 조각씩 한번 빼보려고 해요. 미다리가 먹은 조각 한 조각을 빼고 그 다음에 언니가 먹은 조각 또 한 조각을 빼면 언니는 미다리보다 지금 몇 조각이 남아있죠? 네, 2조각을 더 많이 먹었네요. 그럼 4 빼기 2는 2. 네, 손가락으로 해도 되겠죠? 네, 손가락 4개를 든 다음에 2개를 접으면 2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류 없이 계산까지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식을 만들기 전에 문제를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덧셈인지 뺄셈인지 그리고 어떤 걸 숫자를 더 앞에 둬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식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주로 뺄셈을 해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또는 사용하거나 없어지거나 할 때 우리가 뺄셈을 사용합니다. 아까 넥타이가 9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때 뺄셈을 사용했죠.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사용하거나 없어지려고 할 때 우리가 뺄셈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사탕을 4개 가지고 있는데 2개를 친구에게 줬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사탕은 없어지겠죠, 2개가. 그럴 때 남은 사탕의 개수는 할 때 내가 사탕을 4개 가지고 있었는데 빼기 친구에게 2개를 줬어요. 그쵸? 누구한테 줬어요. 그럼 나에게는 몇 개가 남았죠? 4 빼기 2는 2개. 네, 2개가 남았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럴 때 또 뺄셈을 하는데요. 비교 대상이 있을 때 뺄셈을 사용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초콜릿을 4개 가지고 있고 영수는 초콜릿을 2개 가지고 있어요. 나는 영수보다 초콜릿을 몇 개 더 가지고 있나요? 이런 문제. 초콜릿이 갖고 있지만 나와 영수가 가지고 있는 개수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4개를 갖고 있고 영수는 2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2개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갖고 있는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뺄셈으로 하면 4 빼기 2는 2개. 아, 내가 2개 더 많이 가지고 있구나, 초콜릿을 영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럴 때 주로 뺄셈을 해요라는 이런 공식을 각 친구들에게 알려줬지만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읽고 나면 이제 이해를 하고 상상하면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도 덧셈 문제인지 뺄셈 문제인지 우리 친구들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풀어보고 읽어보는 우리 친구들 습관을 가져보고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